쉿, 소리 내지 마요, 재수 씨.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뜨겁고 축축한 숨결이었습니다. 거실에 진수 차잖아. 여기서 소리 내면 다 끝이야.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벽 하나 사이 불과 3미터 밖 거실에서는 남편 진수가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안방 침대 위에서 남편의 20년 지기 친구 태섭 형님 아래 깔려 있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죠. 아주버님, 제발. 내 애원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지만 남편은 태섭을 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태섭 씨라는 말보다는 아주버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그리 부르곤 했지요. 아주버님, 제발. 태섭 씨는 오히려 내 허리를 더 강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잠옷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들키면 업대. 3억짜리 밤인데. 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지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죠. 결혼 10년 차, 내가 알던 평온했던 가정은 남편의 도박빚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야, 이 새끼야. 3억이 장난이야? 살려주세요. 갚을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남편은 멱살이 잡힌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내가 가장이다 큰 소리치던 남자가 지금은 오줌이라도 지릴 듯한 표정으로 빌고 있었죠. 안 되겠다. 야, 얘 마누라라도 팔아넘길까? 몸매 좋던데. 그들의 음흉한 시선이 내 가슴과 다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기어와서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오지 말고 거기서 전화해. 장인어른한테 전화 한 통만 해. 남편의 축축한 손바닥이 내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콧물인지 눈물인지 끈적한 게 스타킹에 베어들었습니다.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당장 발로 차버리고 싶었죠. 당장 3억 없으면 나 죽어. 장인어른 집 팔면 되잖아. 빨리 전화하라고. 사랑? 연민? 아니요.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끔찍한 역겨움이었습니다. 내가 저런 남자를 믿고 10년을 살았구나. 내 인생이 저런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구나.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낯선 이름, 김마담. 나는 홀린 듯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돈 못 구했어? 그럼 오빠 와이프 우리가 데려가도 돼? 저번에 보내준 사진 보니까 사이즈 나오던데. 3억은 무리여도 1억은 쳐줄게. 사진?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며칠 전 내가 샤워하고 나올 때 남편이 몰래 찍었던 내 뒷모습, 속옷 차림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내 사진이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고기로 보고 있었구나. 급하면 언제든 팔아먹을 수 있는 고기 덩어리. 그때였습니다. 지옥 같은 거실에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벨소리.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건설회사 대표 강태섭이었습니다. 최고급 수트, 잘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그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퀴퀴한 냄새를 덮어버리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스킨 냄새. 태섭아, 나 좀 살려주라. 남편은 친구의 구두를 학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태섭은 그런 친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더니 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툭 던졌습니다. 3억? 그 종이 한 장에 우리 부부의 바닥난 존엄성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채빚부터 갚아. 이자 늘어나기 전에. 남편은 수표에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섭의 시선은 고마워하는 남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 사이로 어깨를 드러낸 채 떨고 있는 서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젖은 눈가에서 시작해 살짝 드러난 가슴골에 멈췄습니다. 꿀꺽 적막한 거실에서 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수표를 챙기느라 정신이 팔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태섭을 배웅했습니다. 저기, 아주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재수씨, 그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죠. 훅 끼쳐오는 짙은 남자의 향기, 남편에게서 맡던 쉰내와는 다른 위험한 냄새였습니다. 재수씨, 진수놈은 이 돈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아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씨가 갚아야죠. 다른 방법으로. 네. 그의 크고 뜨거운 손이 내 허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슥 엉덩이 라인을 아주 은밀하게 묵직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손이 닿았던 자리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손을 뗐는데도 꽉 쥐었던 그 느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따귀를 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거친 손길이 닿은 곳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남편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서영아, 우리 살았어. 오늘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치킨? 이 상황에 치킨?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있던 태섭의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갚아줄게. 내가 판 내 몸값, 내가 직접 받으러 갈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3억? 남편의 목숨값. 그 돈을 받기 위해 나는 지금 남편 몰래 씻고 꾸미고 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엔 바르지도 않던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검은색 속옷을 꺼냈습니다. 살결이 훤히 비치는 얇디 얇은 레이스. 나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그 속옷을 입었습니다. 서랍 속에 오래 갇혀 있어 서늘해진 천조각. 까슬한 레이스가 허벅지 안쪽을 긁고 올라왔습니다. 팽팽한 고무줄이 골반을 조여왔죠. 차가운 천이 가슴끝, 가장 예민한 곳에 닿자 으스스한 소름과 함께 그곳이 바짝 서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준비된 몸이었습니다. 얇은 천을 밀어내며 도드라진 작은 점. 나는 내 가슴을 스스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걸 보고 침을 삼킬까? 수치심과 기대감.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아랫배가 찌릿해왔습니다. 밤 10시 태섭의 오피스텔 앞.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찬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짙은 스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가 핑 돌 만큼 강한 수컷의 냄새였습니다. 왔네요, 재수씨. 태섭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이트한 와이셔츠 위로 탄탄한 가슴 근육이 보였고 그는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씻고 왔나 봐요? 향기 좋네.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3억짜리 차용증을 툭 밀었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압도적인 덩치, 그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는 내 귓가에 대고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3번, 딱 3번만 나랑 만나요. 3번만 약속 지키면 이 차용증 그 자리에서 찢어줄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여보, 돈 좀 구해봐. 나 무서워. 문자 메시지 위로 나를 고기 취급하던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너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 내가 벌어줄게. 그리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원피스 단추를 잡았습니다. 톡! 단추가 풀리고 감춰둔 검은색 레이스가 드러났습니다. 태섭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굶주린 짐승의 왔네요, 눈빛으로. 재수 씨. 잘 씻고 왔나 생각했어요, 봐요. 재수 씨.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입술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밤 진수놈보다 내가 더 잘해줄게. 이리 와요. 원피스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알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검은색 속옷 위로 쏟아지는 태섭의 시선이 내 살가죽을 태우는 것만 같았죠. 나는 로봇처럼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내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무릎 위로 앉혔습니다. 남자의 허벅지는 돌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얇은 바지 너머로 뜨거운 체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물렁한 살과는 차원이 다른 감촉. 진수가 관리는 잘 해놨네. 10년 된 유부녀 몸이 이렇게 예뻐서야 원. 그는 조롱하듯 웃으며 내 등줄기를 쓸어내렸습니다. 거친 손길이 척추뼈 하나하나를 세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나를 안아 침대로 던졌습니다. 그가 내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남자의 압도적인 무게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는 배려 따윈 없었습니다. 그저 굶주린 짐승처럼 거칠게 입술을 덮쳐왔습니다. 입술이 지지겨지는 고통,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몸을 덮치고 빈 공간을 채워오는 순간 내 입에서 터져나온 건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낯선 소리였죠. 너무 꽉 찬 느낌, 내 몸이 반으로 쪼개질 것 같은 압박감, 수치스러워 죽을 것 같은데 내 몸은 그가 진짜 남자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태섭은 욕실에서 나와 내 핸드폰을 던져주었습니다. 확인해봐요. 입금 1억 원. 0이 8개. 1억. 내 몸 한 번에 1억.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몸을 팔았다는 현실이 명세서처럼 찍혀 있었으니까요. 나는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구역질을 했으며 비틀거리는 나를 태섭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건을 건네며 내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속 지켰죠? 이제 2억 남았네. 그가 거친 손가락으로 부어오른 내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알았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다음엔 시체처럼 잊지 말고 좀 즐겨봐요. 1억의 무게를 견디려면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그 손길에 움찔하며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기름 쩐내. 여보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남편은 치킨을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양념을 묻힌 채 낄낄거리는 모습. 방금 전 태섭의 오피스텔에서 맡았던 고급스러운 향기와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와서 다리 좀 주물러봐. 온몸이 쑤시네. 남편이 기름 묻은 손으로 나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내 몸에 남아있던 태섭의 뜨거운 감촉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 아, 너 왜 그래? 치킨 냄새가 역해? 아니, 당신이 역해. 당신이라는 존재가, 당신의 무능함이 미치도록 역겨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거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배를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급한 불을 끄자마자 다시 가장 행세를 하고 있었죠. 야, 물 좀 가져와. 김치도 좀 썰고. 아,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태섭이한테 무릎 꿇고 1억 막았잖아. 너는 집구석에서 뭐 했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뭐 했냐고? 당신이 빌던 그 밤 나는 내 몸을 팔아서 그 돈을 만들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기분도 좋은데 안방 가서 한판 할까? 그의 손이 내 옷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훅 끼쳐오는 술 냄새, 며칠 안 씻은 쉰내.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짝! 하지마. 더러워. 뭐? 더러워? 남편이 만지는데 더럽다니 너 밖에서 딴 놈이라도 만났냐? 딴 놈.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죠. 밤 9시 태섭의 오피스텔. 오늘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지옥 같은 집구석보다 여기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죠. 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요? 태섭은 다정했습니다. 지난번 짐승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된 내 발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렸습니다. 아주버님 뭐 하시는? 가만히 있어요. 그의 주머니에서 툭 하고 작은 유리병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돌리자 톡 쏘는 아로마 향이 확 풍겼습니다. 그가 오일을 바른 손으로 내 발과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만지듯 조심스러운 손길, 살과 기름이 부딪히는 야릇한 소리, 차가웠던 오일이 문지를수록 뜨거워졌습니다. 그 열기가 내 근육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죠. 진수는 이런 거 안 해주죠? 그의 손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와 무릎 뒤편을 꾹 눌렀습니다. 아흑,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찌릿하고 전기가 통했죠. 보석을 돌처럼 대하네. 그 자식은 이렇게 예쁜 여자를 두고. 그의 손길이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릎을 지나 허벅지로. 남편에게 더럽다는 취급을 받고 나온 직후여서일까요? 이 남자가 나를 귀하게 만져주는 이 느낌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등 뒤 지퍼고리에 걸렸습니다. 등 뒤에서 스르륵 옷이 풀리는 느낌, 조이던 옷감이 툭 하고 떨어지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맨살에 닿았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떨었죠. 그날 밤 그는 남편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곳까지 입술로 손가락으로 아주 집요하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느꼈던 역겨움이 이 남자의 손길로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새벽까지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재수 씨, 네. 마지막 1억은 좀 특별하게 갚을래요? 그가 내 귓가에 대고 상상조차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번엔 재수 씨 집에서 합시다. 진수 재우고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있는 그 집에서? 미쳤어요? 절대 안 돼요. 왜? 스릴 있고 좋잖아. 진수놈 보란 듯이 갚아주는 거지. 그는 거부하는 내 손바닥에 진하게 키스했습니다. 문 열어둬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싫으면 1억 지금 바로 갚든가. 그는 악마였습니다. 다정하게 녹여놓고 다시 벼랑 끝으로 미는 악마. 하지만 나는 오피스텔을 나오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남편이 잠든 그 위험한 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밤 11시 어둠이 내려앉은 안방.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진수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미친 짓이다.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도어락을 소리 안 나게 설정하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문 앞이야. 들어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답장 대신 잡고 있던 문고리를 아주 살짝 돌려놓았습니다. 들어오라는 신호였죠.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열렸다. 그리고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거실 바닥을 가로질러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는 소파 옆을 지나 내가 있는 안방 문 앞까지.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거실 불빛 한 줄기가 칼날처럼 들어왔습니다. 스르르. 그 틈새로 태섭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술 냄새가 사라지고 차갑고 위험한 머스크 향기가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죠. 아주버님, 문 좀 닫아주세요. 쉿. 왜 닫아? 진수 자는 소리 들으면서 하는 게 더 짜릿하잖아. 그는 내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큰 손바닥에서 가죽 냄새, 땀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손바닥 안에서 헐떡거리는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떨지 마. 내 남편 세상 모르고 자네. 그 말이 끔찍하게도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남편이 바로 저기 있다는 공포가 내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죠. 그의 손이 내 잠옷 단추를 풀었습니다. 툭! 단추가 풀리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맨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불덩이 같은 그의 손이 내 가슴을 덮쳤습니다. 입이 막힌 채로 뜨거운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잠꼬대. 태섭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나도 숨을 멈췄죠.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이러다 남편이 눈을 뜨면, 식칼이라도 들고 일어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은 내 귓가에 웃음 섞인 숨을 내뱉었습니다. 안겠네. 계속하자. 그는 나를 안아 침대로 향했습니다. 출렁. 익숙한 우리 집 매트리스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남편과 누울 때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무게감. 소리 내지 마. 깨면 다 끝이야. 그 경고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가 내 몸을 덮쳐왔습니다. 그의 단단한 뼈가 내 몸을 짓눌렀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꽉 찬 느낌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침대가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거실까지 소리가 들릴까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더 깊은 곳을 건드렸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 남편의 코 고는 소리,
그리고 내 몸을 가득 채운 이 남자의 존재감. 나는 눈물이 고인 채로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를 물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평화가 흘렀지만 내 귓가엔 전쟁 같은 소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국밥을 들이켜는 소리, 입가에 묻은 국물, 목이 늘어난 러닝 셔츠, 겨드랑이 털, 그 모든 것이 내 눈을 찔렀습니다. 개운하다. 역시 내가 친구 하나는 잘 뒀어. 3억을 그냥 퉁쳐주다니. 내가 평생 모셔야지. 내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친구를 잘 뒀다고? 평생 모셔? 당신이 자는 동안 그 친구가 안방 문틈 사이로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그래도 그 밥이 넘어갈까? 3일이 지났습니다. 빚은 해결됐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태섭은 그날 밤 이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3번의 약속은 끝났으니까. 그런데 왜 내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를 배회하고 있는 걸까요? 왜 샤워기 물줄기가 몸에 닿을 때마다 그날 밤의 감촉이 떠올라 몸을 떠는 걸까요? 금단 현상. 이미 내 몸은 그 강렬한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빚도 다 갚았는데 우리 오랜만에 의무 방어전이나 할까? 남편이 침대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눅눅한 땀 냄새, 축축한 손바닥, 그의 손이 내 몸에 닿자마자 두드러기가 날 것 같았습니다. 비교, 참을 수 없는 비교. 하지마, 더러워. 나는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남편이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뭐야? 당신 진짜 왜 이래? 바람난 사람처럼. 바람. 그 단어가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옷장을 열어 가장 화려한 코트를 입고 붉은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새벽 1시. 태섭의 오피스텔 앞. 빚도 없는데 갚을 돈도 없는데 나는 지금 굶주린 짐승처럼 그가 필요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머스크 향기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태섭은 지그시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여유로운 눈빛. 빚은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아주버님, 왜 왔어요? 진수한테 다 말하려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서?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존심? 도덕? 그런 건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목이 말라서요. 아주버님이 보고 싶어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서 왔어요. 태섭이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알잖아. 지난번엔 3억이라는 대가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나는 핸드백을 뒤졌지만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굴복. 나는 천천히 현관문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탁!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뼈가 시릴 정도였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나는 그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살기 위해서 잡았지만 나는 타락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아주버님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문 닫지 마세요. 태섭의 손이 내려와 내 입술을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좋아. 들어와요. 나는 그가 열어둔 타락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눈앞엔 우뚝 선 그의 발끝만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외부와의 완벽한 차단.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을 버렸습니다.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마저 버렸습니다. 돈 빚은 끝났지만 몸의 빚은 이제 내가 갚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한 일탈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필요해요. 아주버님,